가츠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신장은 204cm, 체중은 115kg, 추정 나이는 24살, 머리색과 눈동자가 검정색이다. 역대 일본 만화 주인공 가운데서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태어나서 현재까지 행복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불행의 캐릭터다. 가츠의 전투력은 인간을 벌레 취급하는 사도급의 괴물들과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태어난 것도 전장이라 경험은 누구보다 무궁무진하고 세계관에서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진 인간이다. 사도의 급이 존재한다면 보통 사도들은 도마 위에 올라온 생선 취급당한다. 심지어 지금 말한 부분은 가츠가 광전사의 갑주를 입기 전의 전투력이다. 검을 휘두르면서 적을 분쇄하는 모습만 놓고 보면 타고난 천지형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남들이 놀 때 묵묵히 수련했다. 물론 신체 프레임도 좋아서 결과적으로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전투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어렸을 적에 감비노에게 수련을 받았을 때부터 자신보다 큰 대검을 들고 휘둘렀다. 처음에는 가츠가 그냥 주인공이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저런 것을 택했나 싶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전장에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병사 취급받기 때문에 본인보다 큰 상대를 이기려면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강마의 의식 이후엔 고드가 갖고 있던 드래곤 슬레이어를 받게 되고 보조 무기로는 투척류 무기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투척 나이프, 왼손 의수에 장착된 보호건, 손뚜껑을 열었을 때 나온 대포, 벨트에 소지한 소형 나이프다. 독불 장군의 기질과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해둔 목표를 향해 언제나 나아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 내 이야기 같다. 어렸을 적에 감비노를 살해하고 난 뒤 이리저리 떠돌면서 용병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성격이 매단에 들어가서도 문제로 발생했다. 단원들과의 첫인상, 캐스퍼와의 대립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해서 돌격대장까지 올라서게 된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후 작가가 가츠를 계속 밑바닥으로 보내버리는데 베르세르크가 추구하는 주제인 운명에 맞설 수 있는가를 제대로 관통한 인물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인다. 이러한 이유인지 남자다움의 모습으로 인해 다양한 여자들이 꼬인다. 가츠가 강마의 의식 때부터 목격하게 된 고대엔드의 부하들이다. 급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사도들은 가츠를 만나면 전부 드래곤 슬레이어의 먹잇감이 된다. 네임드라고 불리는 사도들은 수령, 백작, 와이얼드, 로시네였는데 이들은 스토리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비중도 크고 능력도 남달라서 뭔가 있나 싶었지만 이 만화에선 이 녀석도 사실은 좋은 녀석이었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나마 좀 더 높은 급의 사도들이 가츠와 라이벌 플래그를 세우는데 나열하자면 불사신 조드, 그룬벨드, 볼코프가 있다. 가츠와 그리피스는 서로 운명과도 같은 만남으로 만났다.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끌리는 이유를 작중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피스는 가츠를 다른 단원들과 다르게 부하가 아닌 유일한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로 봤다. 하지만 강마의 의식에서 모두를 바쳐버린 그리피스가 페무토로 변한 순간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가 가츠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전적으로 그리피스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베르세르크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피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캐스커는 가츠의 히로인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매단에 먼저 들어왔던 선배였고 실력적으로도 웬만한 남자들이 못 이기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츠가 매단에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그리피스가 가츠에게 대하는 행동들을 보며 둘의 관계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재미난 건 그렇게 싫었던 가츠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서서히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돌아온 가츠가 막상 같이 떠나자고 하니까 쇠약해진 그리피스를 보며 떠날 수 없었고 강마의 의식과 이후에 어른들의 개인 사정으로 여러모로 고생한 인물이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가츠 일행의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이자 가츠가 입고 있는 광전사의 갑주의 원래 주인이다. 변기가 막혔을 때 뚫어뻥처럼 깜짝 등장해서 답답한 스토리를 뻥 뚫어주는 역할이다. 가츠를 보면 본인의 옛날 과거 기억이 조금씩 나는지 앞으로 벌어질 내용들을 스포하는데 정작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빼버린 채 일단 알아서 운명이 가는 대로 해결하라 한다. 나올 때마다 잊고 있던 베르세르크의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자주 나오는 인물이다. 여담으로 전투력은 고대엔드급이다. 가츠가 혼자 여행할 때 우연치 않게 만난 요정이다. 애니와 만화에서 조금씩 다르게 조우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만날 운명이었다. 가진 능력이 육체의 상처를 치유해준 효과가 있어서 음식에 소금간을 치는 것처럼 탁탁 털기만 해도 회복이 될 정도로 귀중한 파티원이다. 가츠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완화시키는 캐릭터면서도 전반적인 베르세르크의 무거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인물이다. 과거를 몰랐을 땐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다른 면으로 너무 확고해서 앞에 직면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캐릭터로 만든 것 같은데 과거가 나오고 난 뒤에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캐릭터다. 또한 가츠를 몰래 좋아하고 있는 히로인 이오다. 캐스커만큼이나 작중에서 많이 구른 캐릭터라 지금은 해피한 모습들만 나왔다. 처음 등장했을 때와는 다르게 성형당했다. 가츠를 좋아하는 히로인 사모다. 이쯤 되면 가츠가 다른 의미로 도둑놈 같기도 하다. 작가의 취향이 하나씩 표현된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봤다. 광전사 만화답게 가츠는 한 개 이상을 몰아붙이는데 이렇게 진행되다간 그리피스고 뭐고 죽을 것 같아서 제어 장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장치가 시르케다. 가츠 파티에서 유일하게 마법을 쓸 수 있던 마녀라 파르네제가 마법을 배우는데 한몫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녀의 틀을 부수는데 큰 몫을 해내고 있다. 가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이라 생각한 용병단이다. 트라우마를 갖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간부급인 동료들로 주도, 피핀, 코르커스, 리케르트가 있었다. 각자 뛰어난 실력으로 인해 소규모 용병단에서 2년 만에 이름을 날리는 용병단이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츠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기에 지금 그리피스가 새로 만든 매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베르세르크와 가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대사를 알면 어디 가서 베르세르크를 안다고 말해도 괜찮다. 사실 뻥이다. 원래는 번역을 하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꾼 건데 다른 의미의 뜻으로 변질되어 이젠 고쳐
고착화되었다. 그리하여 가끔 등짝 세르크라고 불리는 말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끝났다.